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제8장 스타디아 측량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스타디아 측량의 정의는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겠죠. 정의라는 것은 어떤 스타디아 측량의 정의는 어떤 측점에 트랜짓을 세워 함척의 일근값과 그걸 협장이라고 하죠. 연직각을 우리가 알면 수평거리와 고저차를 구할 수 있는 측량이 바로 스타디아 측량입니다. 그래서 스타디아 측량은 이렇게 표척이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망원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상시거선과 중시거선과 요 하시거선이 있죠. 이와 같이 이제 스타디아선이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상시거선이라고 하고 요걸 우리가 하시거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L1이라고 하고 여기를 L2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읽은 요 상시거선의 읽은값하고 하시거선의 읽은값 L2-L1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요 L이 되겠죠.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협장이라고 합니다. 이걸 협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트랜짓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게 이제 저 그림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요게 L2가 되겠고, 요게 L1이 되겠고,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협장 L이 되겠고, 연직각이라는 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입니까? 요 중시거선을 대한 연직각이 되겠죠. 요게. 그럼으로써 우리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이 점에부터 우리가 H를 구할 수 있겠고, 요 점과 요 점에 H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H, 요 점과 요 점에 대한 중시거선에 대한 H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H가 아니라 D가 되겠죠. 수평거리와 뭐를 구할 수 있다? H를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타디아 측량의 정의입니다. 협장과 연직각을 알므로써.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스타디아 측량은 상당히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을 요구하지 않는 측량에 적합하다. 요 6번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요. 첫 번째, 작업이 간편하고 신속하다. 아무래도 우리가 트랜싯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업은 좀 간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형의 기복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상하 좌우로 트랜싯 자체가 다 움직이기 때문에 지형의 기복에 영향을 받지 않고 협장을 측정하여 수평거리와 고저차를 동시에 관측할 수 있다. 협장뿐만 아니라 연직각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평각은 5분 단위로 읽어주고 연직각은 1분 단위까지 읽는다. 그 다음에 5번에 다각측량, 지형측량, 평판과 병용하여 생하는 세부 측량에 널리 사용된다. 이렇게 이제 해서 6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밀을 요구하지 않는 측량에 적합하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타디아 측량의 원리.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K값하고 C값을 계산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K값하고 C값. 자, 여기서 스타디아 측량의 원리에서는 이제 D를 구하고 K값하고 이제 C값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요 D를 구합니다. 자, 책에도 우리 그림에 나와 있듯이 스타디아 측량은 트랜싯을 이렇게 세웠을 때, 좀 크게 그려볼까요? 여기를. 자, 요게 스타디아 상시거선이고, 요게 이제 하시거선입니다. 요게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돼서 요 점이 바로 뭐가 되는 가? 추정거리 F가 되겠고, 요 상시거선과 요 하시거선의 요거를 우리가 스타디아 간격이라고 합니다. I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대물경에서부터 기계의 중심까지 요 길이를 우리는 C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뭐를 구할 수 있냐면은 K는 어떻게 풉니까? I분의 F로서 풀고, C라는 것은 어떻게 푸냐면 F 플러스 C, 요와 같이 풉니다. 여기서 C라는 것은 대물경에서부터 기계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되겠고, F라는 것은 초점거리가 되는 겁니다. 초점거리. 여기서 초점거리 F는 어떻게 풉니까? 초점거리 F는 저반렌즈분의 대물렌즈가 되겠죠. 저반렌즈의 초점거리 비분의 대물렌즈의 초점거리와의 비로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겁니다. F라는 것은 저반렌즈분의 대물렌즈다. 이렇게 해서 풀 수가 있겠고, K값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승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정수라고 하고, 요 C값을 우리는 가정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K값하고 C값은 기계를 만들 당시에 요 값은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K값은 100 정도가 나오고, C값은 보통 이제 제로로 우리가 표시하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많이 푸는데, 우리가 이 가정수 C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언제 무시를 하냐면은 소축척의 지형 측량인 경우에는
소축척의 지형 측량에서는 가정수 C를 우리가 무시를 합니다. C값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축척인 경우에는 무시를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지장을 끼치지 않죠. 그 다음에 K값하고 C값을 알면 우리는 수평거리 D는 KL 플러스 우리가 C에서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L이라는 것은 협장이 되겠죠. 협장. 저 앞에 있는 그림처럼 협장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탄 지역에서는 협장만 알면 우리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수평거리 D를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타디아 측량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평거리 D를 구하는 요 식을 알아야만 나중에 우리가 요 K값이라든지 C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2페이지를 보게 되면 시거정수를 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시거정수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K값하고 C값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먼저 연립방정식에 의하는 방법, 연립방정식에 의해서 K값하고 C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평탄지에다가 기계를 세워서, 여기다 기계를 세워서 D만큼, D1만큼 떨어진 지점에다가 표척을 세워서 읽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값이 읽어지겠죠. 요걸 우리는 L값, L1이라고 합니다. 상시거선과 요 하시거선의 읽은 값, 요걸 우리가 협장 L인데 그냥 L1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D2만큼 떨어진 지점에다 표촉을 세워서 읽습니다. 그럼 요와 같이 읽을 수가 있겠죠. 요 값을 우리는 L2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떠한 식이 나오겠어요? D1 이꼬로 K의 L1 플러스 C라는 요와 같은 일식이 나오고 D2 이꼬로 K의 L2 플러스 C라는 요와 같은 2번의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1식과 2식을 연립을 해서 우리가 풀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값하고 C값 이렇게 두 가지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 연립방정식에 의해서 우리가 K값하고 C값을 구하는 이러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밀법, 최소자성법을 이용하여 우리가 K값하고 C값을 구하는 것은 계산 문제보다는 식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스타디아 측량의 일반식입니다. 스타디아 측량의 일반식에서는 수평거리와 고조차와 표고를 구하는 요와 같은 이제 식들이 나와 있는데 이 식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나중에 우리가 스타디아 측량에 생기는 오차도 쉽게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타디아 측량의 일반식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스타디아 측량의 정의라는 것은 협장과 연직각을 알므로써 뭐를 구할 수 있다? 수평거리 D와 고저차 H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스타디아 측량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타디아 측량의 일반식은 당연히 수평거리와 고저차를 구하는 그러한 이제 식들이 나옵니다. 여기다 이제 트랜시를 세워서 이 점에다가 이제 표촉을 세우고 이 점을 우리가 A점이라고 하고 이 점을 B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 A점은 우리는 기지점이라고 합시다. 기지점. 기지점이라는 건 뭡니까? 알고 있는 점이 되겠고 이 점을 우리는 미지점이라고 합니다. 미지점. 자, 그래서 여기서 표촉을 세워서 이제 여기서 이제 봅니다. 그러면 요와 같이 한 선, 두 선, 세 선이 나가겠죠. 그죠? 요 각을 뭐라고 합니까? 요 각을 우리는 세타라고 하고 요 값을 L1, 요 값을 L2라고 했을 때 요거는 어떻게 풉니까? L2-L1 이꼬로 당연히 L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높이를 우리는 시준고 S라고 합니다. S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이 기계의 높이를 우리는 I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A점이 되겠고 여기에 B점이 되겠고 A점과 이 B점의 우리 수평거리를 우리는 D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높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H라고 합니다. H. 먼저 여기서 우리가 수평거리 D라는 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D는 KL 플러스 C가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 우리 구하는 겁니까? 평지일 경우입니다. 평지. 각도가 몇 도 이하? 5도 이하일 경우에는 그냥 KL 플러스 C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수평거리를 구하고 각도 자체가 5도가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푸냐면 KL의 코사인의 제곱의 알파 플러스 C 코사인의 알파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우리는 수평거리 D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H는 2분의 1의 KL의 사인의 2알파 플러스 C 사인의 알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H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디아 측량에서는 이 협장하고 뭐를 알면 연직각을 알면은
D와 H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스타디아 측량에 의한 수준 측량 HB를 구한다라 그러면 HA에다가 플러스 I에다가 플러스 H에다가 마이너스 S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요 H는 어떻게 구합니까? 당연히 2분의 1의 KL의 사인의 2알파 플러스 C 사인의 알파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H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 I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요거를 기계고라고 하고 요 S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시중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계고하고 시중고를 갖게 하면은 뭐가 좋습니까? 요게 서로 소고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계산이 편리해지겠죠. 계산이 편리하게 되면서 요 H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요 A점하고 A점과 요 B점의 순수한 뭐가 되겠습니까? 고저차 값이 바로 우리가 구한 요 H 값이 바로 되겠죠. 그래서 요와 같이 이제 HB 이꼬로 HA 플러스 I 플러스 H 마이너스 S 요거는 식이 아니라 물론 더하기 빼기입니다. 더하기 빼기. 저렇게 우리가 트랜짓을 밑에서 세워서 위를 보는 경우도 있겠고 위에서 이제 아래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보는 경우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쪽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을. 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다가 기계를 세워서 어디를 봅니까? 요 밑에를 봅니다. 요게 A점, 요게 기지점이 되겠고 여기가 B점이면서 미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선, 두 선, 이렇게 세 선이 나가겠죠. 그죠? 그때 요 각을 뭐라 한다? 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H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S라고 합니다. 여기를 우리가 I라고 하면 역시 HB는 HA에다가 플러스 I에다가 마이너스 H 마이너스 S를 해주면 풀 수가 있겠고 여기서 H는 당연히 요와 같은 식에 의해서 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면 요 S 대신 뭐라고 써있습니까? L1에다가 플러스 2분의 L이라고 나와있죠. 이건 뭐 요 그림에서 보면은 요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S1 요 길이가 L1이니까 요 L 값의 절반만 더해주면 당연히 여기 요 높이가 나오겠죠. 또는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요 S는 2분의 L1 플러스 L2 요와 같이 풀어도 크게 상관이 없겠고 그 다음에 L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L을 해도 값은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이제 뭐 아무렇게나 풀어도 우리가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요 협장이 L이 주어져야 되는데 요 2분의 1만 요것만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것만 주어지면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돼요? 2를 해주면 당연히 협장 L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타디아 측량에서의 일반식 D 이꼬로 KL 플러스 C와 KL의 코사인의 제곱의 알파 플러스 C 코사인 알파 H 이꼬로 2분의 1의 KL의 사인의 2알파 플러스 C 사인 알파 HB 이꼬로 뭐 이러한 것들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겠죠. 이 그림하고 저 그림만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면은 쉽게 우리는 요 식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와 같이 이제 측량을 해서 스타디아 측량이 이제 오차가 나옵니다. 먼저 협장으로 인한 오차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식어선의 일금 오차가 있습니다. 식어선의 일금 오차. 첫 번째 협장으로 인한 오차. 협장의 오차가 되겠죠. 협장 오차. 그래서 식어선의 일금 오차. GL 이꼬로 뭐예요? 0.02 플러스 0.2 플러스 0.2 플러스 0.05 루트 G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요거는 그대로 우리가 메타를 집어넣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단위는 뭡니까? 센티미터가 되겠죠.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식어선의 일금오차 DL이 발생하면 당연히 우리가 수평거리 D에도 영향을 미치겠고 그 다음에 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고저차 H에도 역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우리가 D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KL의 코사인의 제곱의 알파 플러스 C 코사인의 알파입니다. 근데 협장 L에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L 대신 뭐만 집어넣어주면 됩니까? DL만 집어넣어주면은 수평거리 D에 영향을 끼치는 오차를 구할 수가 있겠고 H 이꼬로 뭡니까? 2분의 1의 K의 L에 사인의 2알파 플러스 C 사인의 알파인데 마찬가지로 협장에 오차가 발생했으니까 이 L 대신 뭐만 집어넣어주면 되겠어요? DL만 집어넣으면 높이에 영향을 끼치는 거하고 그 수평거리 D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거정수로 인한 오차가 나오죠. 시거정수. 자, 시거정수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K값하고 C값을 의미하는 거죠. K값하고 C값을 의미하겠죠. 마찬가지로 K값에 델타 K만큼의 오차가 발생하면 당연히 뭐에 수평거리라든지 고저차에도 H값에도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시거정수 K값이 어떻게 델타 K로만 바뀌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D=KL의 코사인의 제곱의 알파 플러스 C 코사인의 알파인데 K에 얼마만큼 오차가 발생했을 때 델타 K만큼 발생하면 당연히 여기서도 델타 D만큼 오차가 발생하겠죠. K 대신 델타 K만 집어넣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H도 마찬가지로 H= 2분의 1의 사인의 2분의 1의 KL의 사인의 2알파 플러스 C 사인의 알파인데 역시 여기서도 K에 델타 K만큼의 오차가 발생했으면 K 대신 델타 K 집어넣어주면 당연히 높이에도 델타 H만큼의 높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연직각에 의한 오차가 거리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평거리 D= KL의 코사인의 제곱의 알파 플러스 C 코사인의 알파인데 여기서 C를 제로로 하게 되면 여기 뒤에 계산할 필요 없겠죠. 그러면 K값하고 L값이 오차가 발생했을 경우에 D에 오차가 발생하는 건 아까 했습니다. 지금은 뭐에 오차가 발생했을 경우에 연직각에 오차가 발생했을 경우에 당연히 여기서는 이거는 정오차 전파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KL의 코사인의 제곱을 미분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코사인의 제곱에 미분하게 되면 우리 결과식을 보게 되면은 사인의 2알파가 되는 겁니다. 사인의 2알파. 사인의 2알파에 그 다음에 로초분의 알파초가 되겠죠.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정오차 전파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풀 수가 있고 미분만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K하고 L에도 오차가 발생했으면은 당연히 뭐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H= 뭡니까? 2분의 1의 KL의 사인의 2알파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뭐가 오차가 발생했고요? 오차가 발생할 경우냐면 알파에 오차가 발생할 경우입니다. 요거를 우리 마찬가지로 풀어주면 우리 책에는 뭐 그것까지는 나와 있지 않네요. 그것까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요 사인의 2알파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우리 참고해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2의 코사인의 2알파죠. 2의 코사인의 2알파의 델타 알파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워지겠죠? 결과적으로 KL의 코사인의 2알파가 되겠죠. 2알파의 로초분의 델타 알파. 요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그것까지는 나와 있지 않네요. 그죠?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표척의 경사에 의한 오차가 거리에 미치는 오차. 델타 S는 S의 탄젠트 알파의 로초분의 표척의 경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오차에는 요 K값의 오차가 있느냐, L의 오차가 있느냐, 그 다음에 연직각의 오차가 있느냐에 따라서 거리와 H의 오차가 끼칩니다. 그래서 종합오차라는 것은 수평거리의 종합오차는 뭡니까? 델타 SL하고 델타 SK 이렇게 나와 있죠. 시거정수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시거정수하고 그 다음에 협장으로 인한 오차, 수평거리의 의한 오차 나와 있고 고저차의 종합오차도 역시 시거정수로 인한 오차하고 그다음에 협장으로 인한 오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제곱 루트를 씌워주면 전파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차의 원인은 뭐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스타디아 정수의 부정확, 표척 눈금의 부정확, 협장의 읽기의 부정확할 때 빛의 불규칙한 굴절 뭐 쭉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스타디아 측면에서 가장 오차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은 협장 읽기 오차입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죠. 3번에 협장 읽기가 부정확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스타디아 측면에서 가장 오차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밀도가 나오죠. 정밀도에 대해서는 스타디아 측량은 우리가 기계를 세워서 뭐를 보는 겁니까? 기계를 세워서 이 표촉을 보기 때문에 이 거리 자체가 멀면 멀수록 당연히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m까지는 우리가 보통 정밀도가 얼마가 되냐면 1000분의 1입니다. 우리 책에 보면 100분의 1이 나와 있는데 이거 잘못 나왔고 1000분의 1의 정밀도를 얻을 수가 있겠고 150m에서 200m까지는 몇 분의 1까지 절반으로 딱 줍니다. 500분의 1의 정밀도를 얻을 수가 있겠고 200m가 넘어버리면 정밀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디아 측량의 한계는 어느 정도 한 200m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경사가 완만할수록 정밀도가 높아지겠고 경사가 급하면 급할수록 정밀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스타디아 측량의 정밀도는 거리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스타디아 측량은 이제 일단은 우리가 수평거리 D를 구한다든지 고저차 H, 그 다음에 표고를 구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스타디아 측량의 오차에 대해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협장으로 인한 오차라든지 시거정수라든지 그 다음에 그 연직각에 의한 오차 이러한 것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거리가 멀면일수록 정밀도가 떨어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디아 측량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